평생 행복에 관해 연구했던 심리학자 미하이 직센프트가이 교수는 플로우라는 부르는 행복한 몰입의 상태를 자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까지 잊을 정도로 몰두하는 상을 플로우라고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진짜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 행복을 충전할 수 있다면 다음날의 스트레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근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직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 같은 황홀한 상태, 그 속에라면 행복도 분명 만져질 거고 언젠가 닥쳐올 일들에 맞설 힘도 생길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행복에 대한 생각과 함께 6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나날을 만끽하고 있나요? 여기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여도 진행자 정영섭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도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일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 이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의 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날 준비 되시죠? 네, 오늘은 진해에서 자라고 진해에서 70년 노년을 맞이하시면서 지역 발전과 장작 활동에 연념이 없는 분을 찾아 나섰는데요. 잠시 후 창원시 진해구 서해가 김임숙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해역 리모델링 공사 관련으로 구 진해역 TMO 자리에 임시로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가 자리했는데요.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까지 잊을 정도로 몰두하는 상황, 블루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정한 행복 충전과 남다른 창작 활동에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고 계신 분인데요. 바쁜 일정에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가 김임숙입니다. 사실은 서예가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니 네.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네.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진해에서 자라고 진해에서 70여 년을 살아와 지금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활동은 현재 진해문화원, 서부복지관,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가생활을 하면서 개인전은 3회, 그룹전은 200여회가 있었는데요. 10월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우리 대한민국 서대 대전이라든지 그것도 작가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죠? 네네. 대한민국 서예대전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제가 초대 작가, 초대 작가상 그리고 심사, 경상남도 미술대전에서도 심사나 초대 작가상을 받았고 많은 공모전에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뭐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진해 문화원 건물이 그 새로 생긴 건물이죠. 네. 건물에서부터 활동하시는 어떤 사항이죠, 그죠? 지금 진해문화원이 이제 이사해서 네. 개원을 한 지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동안에 진해문화원이 제가 진해문화원에서 강의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근데 그 진해문화원이 그동안에 이전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우리가 그 짐들을 싸들고 그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던 그런 시절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원사를 마련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제 뭐 좀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뭐 네. 강의 내용이 어떤 게 있으시죠? 네, 거기도 이제 수혜를 강의하는데 그렇습니까? 거의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죠. 네. 어르신들이 네. 많고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서 이제 가실 데가 없고 하니까 네. 그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이 과목 저 과목 그리고 이제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네. 저도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어른들이 많이 좋은 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수혜에는 저희들도 그 학교 시절에 네. 대부분 한글도 이렇게 쓰고 또 네. 한문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지금은 되게 어떤 종류로 써요? 저는 이제 한문을 원래 시작해서 한문으로 네. 쭉 공부를 해 오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한글에 대한 매력을 못 놓쳐가지고 네. 그걸 공부하러 부산으로 서울로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문도 한글도 다 하는데 제가 한글이 좀 더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우리 작가님이 오셨을 때 네. 지금 우리 그 스튜디오의 뒤에 그 벽면에 네, 네. 지금 그 하나 그 게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네, 있습니까? 저 작품은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벽면에 뭘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저 작품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작년도 우리 경상남도 서해 총연합회 제가 전시할 때 냈던 작품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저 작품은 진해 출신인 시인 황선아 씨의 작품이거든요. 네. 저분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계시다가 이 폐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시인데 정말 4월달에 저 제목이 4월에입니다. 네, 4월에. 예, 4월에 진해로 오시오 하는 시인데 저 시집에서 우연히 제가 저 글을 보고 그래서 작품화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유택열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할 때 저 황선아 선생님도 같이 그 유택열 선생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있어요. 활동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 황선아 선생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까? 네네. 아이고. 예, 그 지금 스튜디오에 그 저기 작품이 하나 딱 걸려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 네. 이렇게 본인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작가님 생각하시는 사실 뭐 미술의 서예라는 게 사실 그 뭐 학생 취지라든지 뭐 전문 작가라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만 좀 알 수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미술에서 서예라는 게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생각하는 서예라는 것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첫째. 그렇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캘리라든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많거든요. 그런 게 비하면 이게 너무 오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다. 예, 오래 해야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서예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호흡하는 창조 또 삶을 예술로 바꾸는 그런 도구라고 말하고 싶고요. 서예라는 것은 마음으로 쓰는 예술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창조의 뒤편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네, 그 오랜 고통 뒤에는 또 좋은 작품이 탄생하죠. 하여튼 그 서예라면은 저는 아직 그 학교 다닐 때만 글씨로 이렇게 써봤지만은 일단은 그 흰 종이에다가 목을 갈아서 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정신도 집중도 되고 좀 안정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좀 그 지금 현대 깜빡한 현대 생활에 이렇게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서양화가 피카소가 아니습니까? 그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그림을 자기가 서양화를 오랫동안 하다 노년에 이 서예에 반했었습니다. 그게 그 피카소 편의전에 제가 그 일부를 봤는데요. 그 글을 봤는데 피카소가 자기는 노년에 들어서 이 서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을 꼭 가보고 싶다. 중국에 가서 그 서예라는 것을 알고 싶다. 흰 종이에 까만 먹으로만 표현하는 세계가 이 그림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르다. 자기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서열을 하겠다는 그런 그 평전에 나와 있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그 피카소가 뭐 그거 할 만큼 그렇게 좋은 뭐 그런 되는데 사실은 서양화나 그다음에 서예가 같이 나오면 평가를 훨씬 낮게 봅니다. 서예가 서양화에 비해서 뭐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훨씬 좀 낮게 보죠. 이제 그런 건 좀 섭섭합니다. 공부는 사실 더 오래 합니다. 네. 그 나름의 뭐 서양하면서 한국 가면 서예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유, 작가님 본인 소개와 미술 서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 활동 이면에는 아마 남다른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또 사연이 있을 듯한데 뭐 그런 사연이 많겠죠.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많은 식구들 결혼해서 너무 많은 식구들 속에 커뮤니티로 살아가지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바쁜 삶을 살았고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어쩌면 글 쓰는 시간들이 제 삶을 현실 도피가 아니었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제 삶을 제가 윤택하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뭐 꽃 키우고 또 음악 듣고 지금은 수채화를 좀 배워가지고 수채화에 좀 빠져가지고 요즘은 그걸 아주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일상이고 저 취미고 그냥 그렇습니다. 취미가 생활이고 생활이 또 취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집에 뭐 음악은 뭐 평소에 많이 들었지만 행객식 꽃을 키운다면 뭐 집에 꽃이 좀 많이 가군도 많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인데요. 예전에는 주택에 좀 살았었어요. 오랫동안 주택에 살 때 정말 나무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런데 꽃이 이제 아파트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꽃 키우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꽃이 그거 하면 또 이웃에 좀 나누고 또 마당에 있는 데 가서 또 심어서 꽃이 다시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도우기도 하고 지금도 화분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사무실에 뭐 난이라든지 좀 있지만은 요즘 뭐 제라늄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라늄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계속 피고 하는 모습 보면은 그걸 좋아해서 좀 키우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작가님의 일상이 그려지는데요. 뭐 또 만면들님으로 또 사셨으면은 챙기시고 또 어떤 그 글을 그림을 그리고 써야 하시는데 이게 또 피처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얼마나 또 하나의 어떤 그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작가님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어떤 감회라든지 참 좋은 추억이라든지 해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작품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이제 미협에서 제가 미술협회 회원으로 있은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 있으면서 이제 고 유택열 선생님과의 이제 그런 교류라든지 또 회의 때마다 만나서 저희들한테 혼내고 하시던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던 그런 시절들이 참 그립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 군항제 행사가 사실은 정말 오래됐거든요. 우리 미술협회에서 하는 미술협회가 지금 90회인데 90회 동안에 그동안에 뭐 군항제 때마다 공모전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 뭐 미술 공모전 말고 스케치전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 참가하는 사람이 2~3천 또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그 일을 봐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인데 지금은 아이들을 뭐 공부 위주로 키우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해 미술협회하고 진해 군항제하고 어떤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시작됐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하고 저번에 지부장님 오셨을 말씀하셨을 때 맞아요. 미협하고 진해 공항제하고 같이 갔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상에 어떤 유택열 선생님이라든지 살아생긴 어떤 그런
어떤 생각도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상황에서 지금 그 진해의 그 구석구석 어떤 뭐 생각나는 그 건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할 만한 뭐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진해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신 분들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첫째는 흑백다방이고 네. 둘째는 백장미 빵집이죠. 그러니까 베이커리. 네. 네, 거기고 그다음에 또 중국집으로 영예루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군인들이 와서 그 회식을 많이 하고 하던 아주 그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어요. 네. 그 세 가지의 장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제 친구 남편이 지금 그 해군 특교대 출신인데 그 지금 그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진해를 나와가지고 진해 백장미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백장미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가 그 백장미에서 빵을 한번 먹고 싶다. 옛날에 군인 시절에 그 빵이 그렇게 맛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70년대에 진해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는 흑백다방이라든지 뭐 중국집은 뭐 바로 이야기가 됐는데 네. 백장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네. 저는 뭐 다른 듯도 생각했는데 빵집이라는 게 좀 의아스럽네, 그죠? 네. 그리고 그때 계셨던 분들이 네. 뭐 후배다라든지 뭐 어떤 그 동료라든지 어떤 같이 어떤 어울림에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흑백다방에서 저희가 70년대는 거기서 친구들이랑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가끔씩 친구들하고 주말에 거기서 만나서 차 마시고 음악 듣고 유태열 선생님한테서 음악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거기 그 차를 끓여주는 그 참모가 있었어요. 그 흑백다방에. 그 사람은 그 유태열 선생님의 친척이 아니고 거기서 일을 봐주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유자차를 겨울 되면 참 잘 끓여줬어요. 그래서 그 유자차를 마시던 그런 기억. 그 흑백이 안에 의자들이 굉장히 딱딱했었어요. 나무 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차 마시고 놀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좀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선봤던 기억도 있고 네, 그랬어요. 그 하여튼 그런 그 흑백에 대한 추억은 참 많은데 경아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잘 운영을 해서 흑백을 저렇게 잘 살려놨더라면 얼마나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겠나 싶어서 많은 사람한테 참 좋은 걸 전해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아가 그냥 그렇게 해서 가버리니까 저기 이제 시에서 지금은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저는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제.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해 미술협회하고 네. 그 군항제 진해 네. 군항제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쭉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데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2,000명, 3,000명이 어떤 작품을 활동을 모여서 했으니까 어땠어 했죠? 보면은 그 학교를 빌려갖고 했었어요. 빌렸었어요? 저 기억에 도천초등학교를 제일 많이 빌린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도천초등학교 강당에서 그 하기도 하고 또 뭐 도천초등학교가 안 돼가지고 또 진해 여중에 가서 한 기억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 직접 그 화지를 배부했어요. 네. 배부했었나? 네. 그럼 작품을 다 수거해서 이제 예. 또 심사할 때는 심사할 때 강당에서 했죠. 강당에서요? 네네. 작품을 쫙 깔아놨고. 네네. 그리고 심사위원을 초대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시상식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렇죠. 한 70년간 이렇게 쭉 진해에서 계속 생활하셨으면은 감회가 좀 남다를 거라 생각되는데. 네. 근데 지금 한 70년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작품 활동하시면서 제일 기억 남는 그 작가님 쓰신 최고의 서화, 글씨, 그걸 하나 좀 소개해 주셔도 좋겠던데,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작품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 한자로서 작품을 많이 해놓으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한자를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문으로 작품을 하면 그 옆에다가
한글로서 부기하는 거 예, 그 설명을 달아주고 또 그 옆에 이제 보통 글씨를 넣어주고 해석을 달아줍니다. 제가 그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좀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한글 작품을 우리 그 한국 서단에 이래 보면 좋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시에서 일부분을 조금씩 따서 그 한글 작품을 만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박몽월 선생님 시 중에서 당신은 봄밤에 나지막하게 뜨는 달물이라는 그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걸 조그마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집에 두었었는데 그 강원도 계시는 스님이 한번 저희 집에 제 어머니가 굉장히 불교를 극하게 모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우리 어머니 뵈러 오셨다가 보고 그 작품이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고 싶다 해서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데 제가 듣던데 당신은 봄밤에 나지막하게 뜨는 달물이 이게 뭐 그림이 그리들 그렇죠. 서정시죠. 방금 작가님이 요 어떤 그 작품을 그렇게 뭐 스님한테 그렇게 드렸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작품을 받는다든지 요청해서 한다든지 되게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씨를 썼은 이제 뭐 가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뭐 봤지만은 이 작품으로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런 상인데 지금 요즘 그 개인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죠? 뭐 활성화 좀 돼 있습니까? 개인전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또 창원문화재단 이런 데서 사실은 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개인전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개인전을 하면 팜플렛 이런 거 도록 만드는 돈도 많이 들고 뭐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액자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런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좀 받아갖고 하죠. 그게 또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한 번쯤 지원을 해서 그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나라 경제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런 지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더 좀 작아졌죠. 지원하는 게. 행사도 좀 축소되고 많이 축소됐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창기에 그 진해 군항제 할 때는 2,300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하죠? 작품 진해 미술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진해 군항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 행사 진행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행사를 하면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드는데 그 행사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하니까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금을 좀 가지고 보태서 그러니까 우리 갈수록 지원금이 작아지니까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뭐 쭉 글씨를 쓰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그 경제상도 그렇지만은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서예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그 생각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글을 쓰시는 분이나 전에 쓰셨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보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저야 뭐 그냥 조용히 그냥 늙어가는 할머니인데 그냥 뭐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공자의 그 논의 수리편에 등장하는 글인데 이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 글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는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정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르친 사람의 자세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서예라는 것이 수행심과 집중력과 그 인내심을 길러주는 그런 정신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서예가 지금은
변화를 모르고 누가 봐도 다 똑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글씨를 가리키고 출품하고 또 그것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 풍토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걸 위시해서 지금 그 활동하시는 부분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원이라든지 네, 네. 뭐 도서관이라든지. 예, 도서관에는 단기 수업이에요.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네. 그렇게 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은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수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복지관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업을 해요. 그렇게 하고, 주민센터 같은 데는 네. 뭐 1년 내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서 좀 쉬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은 과목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만 부지런하면 정말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그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내가 강의라기보다는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아이들 공부방에서 한자를 가르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주로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한자 급수를 가르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급수를 가르치면서 하면 애들이 그런 데 대한 성취감도 가지고 그리고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고 이래서 많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많은 이제 기회를 주려고 제가 노력하고 그것도 저도 손자가 4명이나 있는데 네네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제 손자들 같아요. 그래서 예쁘고 잘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네. 평소 작가님의 뭐 생활상이나 뭐 작품 열정이 많이 녹아드는데요. 뭐 직접 아까 쓰신 작품까지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학동성과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아까 특히 개인전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네. 개인전도 포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10월달에 있다고 했습니까? 10월달에 개인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 90%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10월달에 개인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업을 할 것이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제가 뭐 붓을 놓고 싶지 않고 그냥 제가 앞에 나서서 막 뭘 행동을 하는 걸 극히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또 내 일을 즐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하면서 작품을 오랫동안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다시 붓을 잡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안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붓을 제가 그만둘 때까지 놓지는 않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작품 뭐든 활동을 하시려면 건강이 최고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생활상이나 작품 활동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과 작품 활동에 건승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 소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진해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을 잘 쓰고 싶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꽃을 한 송이 피우는 것 같다.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제 삶 자체가 진해에 있고 진해에서 삶을 다할 것이고 진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해마을 라디오 이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발전도 기원해 주시고
뭐 진해수 쭉 사시고 진해수 진을 사랑하시고 막 진해 그 자체네 그죠? 네. 아까 뒤에 4월에라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진해에서 자라고 진해에서 70여 년의 노년을 맞이하면서 지역 발전과 창작 활동에 염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서예가 김임숙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진해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출연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도 로드 진행자 정림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나 해보시겠습니다. 아유. 아이고.